로미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번에 만들었던 계란 도우를 사용해서 6가지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저 파스타 머신은 마카토 회사, 이탈리아 회사인데요. 그쪽에서 만들어진 파스타 머신을 사용할 거고요. 도우는 저번에 만들었던 30분 정도 이상, 약 1시간 정도 휴식해놨던 것 같아요. 그 도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도우가 굉장히 좀 부드러웠죠. 휴지하고 나서도 여전히 부드러워서 좀 밀가루를 추가를 할 텐데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스타 도우 단면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파스타 도우 단면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저게 파스타를 도우를 만들 때 잘 반죽을 밀고 잘 합쳐졌을 때 저렇게 구멍이 뚫린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구멍이 많이 뚫리면 안 좋겠지만, 저렇게 좀 구멍이 뚫려 있다 하면 아, 내가 반죽을 잘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따로 밀대가 없어서 제가 갖고 있는 파스타 툴 중에 하나인 가르가넬리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밀대를 사용해서 저렇게 반죽을 기초 작업으로 펴줬고요. 그 다음에는 파스타 머신을 사용해서 이제 라자냐 시트 만드는 것처럼 쭉 뽑아줬습니다. 저는 두께는 여기 파스타 머신에 숫자로 0부터 쭉 써 있는데요. 0, 2, 4, 6까지 해가지고 두께를 조절했습니다. 사실 두께 같은 경우는 파스타 머신이나 다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도우에 따라도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만드신 도우에 따라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번 반복하는 데도 있는데, 전 이번에는 한 번 정도만 반대로 접어서 다시 밀어주는 걸 했습니다. 저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파스타 저 시트가 굉장히 좀 더 단단하고 조직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모양도 더 예쁘게 잡아주기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도우가 일정하지 않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더 나와 있고 동그란 모양도 있고 그렇게 한데, 저렇게 한번 접어줘서 다시 뽑게 되면은 좀 더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2, 4, 6 정도까지로 두께를 뽑았고요. 그 두께를 6까지 한 이유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 도우가 되게 부드러운 도우다 보니까 더 빨리 밀리고, 두께가 저렇게 6 정도 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찰랑찰랑거리고 이미 많이 얇아졌던 거를 확인해서 6 정도까지로 맞췄던 겁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두께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타 머신을 좀 정리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처음 우리가 같이 할 파스타는 페투치네라는 파스타입니다. 저는 사실 페투치네 맨 처음 알게 됐을 때 페투치니라고 들었는데, 같이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요리하던 이탈리아 친구가 페투치니는 잘못된 표현이고 페투치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뽑아내는데 도우를 만들어냈던 거를 바로 저렇게 머신을 통해서 뽑아내면 얻을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은 탈리올리니도 바로 뽑을 건데요. 사실 이 탈리올리니 제가 뽑았을 때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우가 굉장히 부드러웠죠. 너무 소프트하다 보니까, 소프트하다는 거는 물을 좀 많이 머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잘 늘어나기도 하고, 너무 부드러우니까 저 머신을 통과할 때 서로 많이 붙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다음에 또 똑같이 면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더 단단하게 도우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제품처럼 잘 예쁘게 결과물은 나오는데, 사실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페투치네랑 탈리올리니는 저기 머신 자체에 있는, 접합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저거를 파스타 자르는 저 커팅 부분에 이미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손으로 직접 성형하는 파스타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파르델레라는 것도 머신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추가로 구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자르는 걸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파파델레 같은 경우 사실 저렇게 파파델레 뿐만 아니라 페투치네, 또 탈리올리니 여러가지 파스타를 손으로 직접 칼로 잘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좀 멋있게 쫙 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또 확인해 봤는데 멋있게 피려면 제가 방향을 좀 반대로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렇게 손으로 다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우 자체도 아까 계속 언급 드리는 것처럼
너무 촉촉하다 보니까 잘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펴지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손으로 직접 제면을 하거나 또 직접 자르실 경우에는 밀가루를 좀 많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도우 자체를 조금 단단하게 갖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빠빠델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 빠빠델레 같은 경우는 면이 2cm 정도, 2.5cm에서 2cm 정도로 성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파스타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 해봤습니다. 페투치네, 탈리올리니, 그리고 빠빠델레 세 가지 종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짧은 파스타 종류로 한번 다시 진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사실 파스타 커팅기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렇게 지금 진행할 좀 작은 파스타들을 만드는 전용으로 또 파는 커팅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칼로 다 도우를 잘랐어요. 최대한 잘 자르기 위해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줬는데 처음에 같이 만들 거는 가르가넬리라는 파스타입니다. 글쎄 이 파스타를 접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르가넬리를 만드는 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 툴을 구매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 보았고요. 저렇게 가는 실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보드에 아까 제가 밀대 대신 이용했던 나무를 갖고 위에서 쭉 눌러주면서 모양을 잡아주면서 만드는 파스타를 가르가넬리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저 도구가 굉장히 연해가지고 만들 때는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건조를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모양이 금세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모양을 잡아주거나 이런 파스타를 만드실 때는 조금 단단한 도구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할 거는 소르프시네라는 파스타인데요. 이 파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팔로우하고 있는 몇몇 파스타 셰프들을 인스타로 접하게 됐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라구 같은 거를 같이 이용해서 먹기에 굉장히 좋을 파스타로 생각이 돼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양 대각선 모양에 있는 꼭지점끼리 모아서 만들어주면 되는 파스타고요. 모양은 저런 식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리게 나오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되게 보기에도 되게 예쁘고 따라하기도 편해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뭐뭐 했었죠? 가르가넬리라, 소르프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리게티라는 파스타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스타는 좀 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름은 생소하지만 모양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좀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라이 파스타로도 많이 팔고 있고요. 드라이 파스타로 팔 때는 보니까 다양한 색깔로 팔고 있더라고요. 이 파스타는 리본 모양 파스타입니다. 제가 만드는 걸 보시면 처음에 양 끝을 살짝 핀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모여진 것을 모아주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리본 모양을 완성하는 파스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모양의 파스타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파스타 세 가지 종류도 만들어 봤는데요. 자, 가르가넬리, 소프레시네, 스트리게티 이렇게 세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란 도우를 사용해서 총 6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페투치네, 탈리올리니, 빠빠델레, 그리고 소프라시네, 가르가넬리, 스트리게티 총 6가지 만들어 왔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